안녕하세요. 만년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제 선친께서 유품으로 남겨주신 파커 75, 파커 75 만년필을 리뷰하겠습니다. 지금 이 만년필은 제가 세척도 하고 이 은에 있는 것도 다 닦아내고 좀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년필을 어떻게 세척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만년필을 제가 어떻게 깨끗이 만들었고 세척했는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만년필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한 일은 이 만년필 표면에 있는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하고 알루미늄 그리고 뜨거운 물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유리 그릇에 넣어서 이 만년필을 세척했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년필을 세척했는데요. 그 후에도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아서 약간의 치약을 묻혀서 이 겉을 잘 닦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이 립 파트를 세척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컨버터입니다. 원래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이 부분을 떼어내서 물에다가 세척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척을 할 때는 물에다가 이걸 넣고 가만 놔두거나 아니면 주방 세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방 세제를 약간 물에 풀어서 넣으면 이 묵은 때를 벗길 수도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은 이러한 펜 플러시라는 용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묵은 때를 제거할 때는 이 펜 플러시 용액을 튜브 같은 것을 구입하셔서 여기다가 닙하고 닙 파트를 다 넣으신 다음에 펜 플러시를 조금 넣으셔 놓고 뭐 하루 정도나 이렇게 놔두시면 많이 세척이 됩니다. 이 펜 플러시 이 용액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것은 이제 글레이 펜 플러시 용액을 쓰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만년필을 세척을 했는데요. 이 만년필 세척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러한 그 흡입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면 바람도 나오고 빨아들일 수 있는 걸로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해서 그 묵은 잉크 찌꺼기도 이렇게 세척하고 했는데도 여기가 잘 안 뚫리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을 해서 세척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초음파 세척기인데요. 약 가격은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에다가 이제 이 부분을 넣어서 안에 묵은 때를 제거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찌든 잉크가 다 씻겨 나간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세척을 해 보겠습니다. 물에다가 좀 이렇게 해서 물을 빨아들인 다음에 이 끝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면 잉크가 나옵니다.
그 후에 제가 이 기존에 있는 파커 컨버터를 넣어서 쓰려고 했는데요. 이 안에 고무로 되어 있는 그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그 튜브 같은 건데요.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이게 작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색이 아마 크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크를 넣으면 약간 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넣어서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색을 다른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전체를 다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파커 만년필에는 라미에서 나온 컨버터가 아주 잘 딱 들어맞더라고요. 이렇게 넣어보니까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할 때는 이 라미 컨버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만년필을 쓰시다 보면 잉크가 이 뒤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잉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뒤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컨버터의 경우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러한 이건 제가 저번에 리뷰한 트위스비 580AL 알루미늄 모델인데요. 이런 피스톤 모델 같은 경우는 잉크가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해 조립을 하지 않은 이상은 잉크를 제거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컨버터 뒤에 잉크가 있거나 이런 피스톤 만년필의 경우에는 잉크가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잉크나 이런 지저분한 걸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거를 좀 만들었는데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야채나 이런 것에 물기를 빼는 그 주방 용품입니다. 이 안에다가 야채를 넣고 이렇게 뚜껑을 닫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제 돌아가면서 야채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지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그 만년필의 잉크를 원심 분리의 방법으로 원심 분리처럼 제거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두 개의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튜브를 하나 꽂고 이쪽에도 튜브를 하나 꽂습니다. 그래서 이 튜브 안에 뭐 컨버터라든가 또는 조그만한 만년필이라든가 아니면 만년필의 그 피스톤 부분을 이렇게 넣고 이걸 자꾸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 안에 잉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컨버터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예를 들면은 이 안에다가 약간 그 종이 같은 거를 넣고요. 이렇게 종이를 좀 알아 넣고요. 왜냐면 너무 그 컨버터의 끝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에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이렇게 넣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원심 분리의 그 형태를 띄어서 잉크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버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닙을 이렇게 넣게 되면 닙 자체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럴 경우에는 이 튜브를 조금 두꺼운 거를 쓰셔서 이 만년필 전체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리고 이 닙을 제거하고 이 몸통만 넣더라도 충분히 많은 지저분한 잉크들을 깔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고 잉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휴지를 좀 넣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원심 분리가 되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약간 그 무게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을 좀 저는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이 만년필을 할 경우에는 물을 좀 많이 넣고요. 예를 들면 이
컨버터를 할 경우에는 물을 좀 적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트위스비 모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해 조립이 되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쉬운데, 이 안에 잉크나 이런 걸 세척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면 이런 몽블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몽블랑에 이러한 거를 이 안에다 넣고 돌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게, 이거를 만일 돌리게 되면 이 안에 피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두꺼운 약간 더 큰 데다가 이렇게 넣으셔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넣으실 때 이 끝에다가는 꼭 뭐 천이라든가 휴지 같은 걸 받쳐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밸런스를 맞춰서 돌리시면 충분히 잉크를 많이 빼낼 수 있습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만드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것은 그냥 참조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년필을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파커의 화살 모양의 클립이 있고요. 클립의 그 세기는 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오래돼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캡에는 파커 스털링 실버 메이드 인 USA, 그리고 파커의 그 문양이 나와 있습니다. 좀 약간 아담한 듯한 느낌의 펜입니다. 여기를 열어보면 14K의 파커 닙이 나옵니다. 닙에는 파커라고 적혀져 있고 14K 그리고 USA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이렇게 세 군데로 깎여 있습니다. 라미의 사파리 모델을 보면 이렇게 깎여 있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것은 세 군데가 이렇게 깎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라미 만년필을 리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펜이 약간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파커 75, 이 파커 75 모델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이쪽이 좀 편하다,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라 보면 0이라고 제로가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하고 이렇게 딱 맞추면 얼라인이 딱 돼가지고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서 쓰면 좀 편해서 이 만년필이 마음에 듭니다. 피드의 뒤에는 63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모델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모델은 약 198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까지,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초반, 그때 모델입니다. 그 얘기는 약 한 40년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 35년에서 한 40년 정도, 그 정도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열어보면 제가 넣은 컨버터가 있고요. 이게 원래 컨버터입니다. 여기에 파커라고 써져 있습니다. 만년필의 무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 무게는 23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캡을 벗기면 15g이 조금 안 됩니다. 몽블랑 스타워커 만년필입니다. 32.5g입니다. 캡을 벗기면 22g 정도 됩니다. 제가 또 리뷰했던 파커 조터 모델입니다. 16g 정도 되고 캡을 빼면 약 9g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몽블랑 마이스터 스툭 149 모델입니다. 32g 정도 되고요. 21g, 22g 그 사이 정도 됩니다. 만년필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몽블랑 마이스터 스툭 149 모델입니다. 580AL 모델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파커 75 모델입니다. 파커 조터 모델입니다.
몽블랑의 스타워커 모델입니다. 크기는 거의 파커 조터 모델과 동일합니다. 캡을 벗겨보겠습니다. 캡을 벗겨보면 파커 조터 모델보다는 약간 커 보입니다. 약간 파커 조터 모델보다 약간 사이즈가 크고 약간 무거운 만년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피라 해보겠습니다. 잉크는 몽블랑의 로얄 블루 잉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노트는 로디아에서 나온 다트 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다트 패드는 제가 구독자님들께 드린 패드입니다. 립은 정확하게 뭐라고 써져 있진 않은데요. 아마 파인 립인 것 같습니다. 이 노트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임에도 불구하고 잉크의 흐름이 전혀 끊기지 않고 립도 아주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립 자체는 약간 촉촉한 그런 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촉촉합니다. 아주 촉촉하진 않습니다. 잉크의 흐름도 좋고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만년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쪽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서 잡는데 좀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만년필에 대해서 총평하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1980년대 초반 또는 1970년대 중반이나 후반에 만들어진 파커에서 나온 파커 75 스탈링 실버 모델입니다. 겉표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닙도 14K로 만들어져 있고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렇게 잡는 포지션에 따라서 닙의 그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 제가 느끼기엔 아주 혁신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만년필의 가격은 중고 가격은 약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거는 100불에서 좀 상태가 좋은 것은 200불 정도 갑니다. 그리고 새 거는 구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새 거는 약 한 제 생각에 거의 민트급은 약 400불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 만년필이 저희 아버지의 유품이라서 뭐 가격을 매겨서 뭐 팔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요. 중고는 100불에서 200불 사이, 새 거나 아주 거의 뭐 깨끗한 것은 한 400불 가까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만년필은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모든 분들이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만년필이 좀 가볍고요. 그리고 휴대하기가 편하고, 두 번째는 닙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립에 있는 이것과 닙을 약간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이것이 각이 져 있는 그립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집에도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만년필을 찾아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만년필에 잉크를 세척할 때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잉크는 제 아버지가 쓰시던 잉크였는데 제가 이렇게 씻어내 버리는 게 약간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새 잉크를 넣어서 이렇게 깨끗한 만년필을 쓰게 돼서는 기분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 파커 75 만년필을 리뷰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만년필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